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조금씩 해 주셔야지만이,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좀 살펴보셔야 되는,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전기차들이 미국 시장에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플랫폼화 전략으로 좀 따라가려면 아직은 조금 멀었다. 자, 뭐 우리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주말에 뭐 그렇게 관심 크게 가질 만한 뉴스는 없었다. 썩 그렇게는 없었어요. 네. 네. 사실 그런 게 밋밋한 게 좋은데 요즘은 그런 게 없으면 또 불안해요. 불안하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갑자기. 장중에 좀 안 터져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 장중에 좀 터져 나오고. 근데 일단 다행인 게 금요일 종가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시장 방송을 하면서 같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부탁을 좀 드렸죠. 좀 기도 메타를 같이 해달라. 네, 양봉으로 좀 끝나주기를 기도 메타를 좀 드려달라 했는데, 다행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주말새 이제 다우지수는 조금 애매했지만 나스닥은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침에 장 시작할 때는 좀 세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많이 세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제가 수요일 날 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는 시장이고, 이런 약세장일 때는 장중에 급등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세장일 때는 꾸준하게 수익률이 누적이 되면서 올라가면서 큰 폭의 수익률을 노린다면,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이런 약세장의 시장에서는 확률이 올라갈 때보다 그러니까 상승 랠리가 있을 때보다, 이런 베어마켓 랠리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장중에 뭐 갑자기 20%가 급등한다든지 10% 넘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만, 이게 장 막판까지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확률이 적고, 그게 다다음날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장중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요인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신이 있으시면은 쫓아가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오늘 시장이 만약에 강세로 시작해서 또 약세로 끝난다면, 정강우약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약세장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오늘 뭐 반대매매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아침 시작에 좀 세게 나와서 마이너스로 출발했는데 갑자기 밑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을 크게 달면서 전야 구강으로 끝난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는 또 더 볼 수 있어요. 이제 전야 구강으로 가면 한 며칠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이 수급적인 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시장의 변화가 살짝 감지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상승,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일어나는 어떤 상승도 조금 더 길게 갈 거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걸로 그렇죠. 요약하면 되겠죠?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유가가 좀 6%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유가를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인플레이션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6% 넘게 급락을 했는데, 분명 좋은 뉴스입니다. 호재고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이 유가의 급락입니다만, 이게 양날의 검인데 두 가지 얘기가 같이 상존해 있습니다. 저는 유가가 급락기를 바랬던 이 요인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중동에 가가지고 좀 인사도 좀 하고 좀 악수도 좀 하고 해가지고 이 협의점을 찾아서 사우디가 그러니까 증산이죠, 증산. 원유 생산을 엄청나게 좀 많이 증산을 해줘서 이 공급에 대한 어떤 이슈가 조금 확 퍼지면서 유가가 좀 급락하기를 바랬는데,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자주 띄어요. 제가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문지상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좀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가 급락도 경기 침체에 의한 수요 감소가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들 때문에 유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가가 또 지속적으로 좀 급락을 해서, 유가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유가가 이제 지금 109달러 선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62선까지 왔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급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100불선까지 추가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뭐 그 중간에는 경기 침체가 있다는 단어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100불 아래 정도로
이번 달, 다음 달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 하향 안정화가 된다고 한다면 6월 CPI는 7월에 나오는 경우가 7월에 나올 때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잡혀서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0.75%를 한 번 더 하지 않고 0.5라든지 0.25%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나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수단을 금리로 사용을 하면서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소비 성장을 한다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전 세계 글로벌 경기는 소비 성장을 하는데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의 어떤 이 수요, 이 소비 욕구를 완전히 급감을 시켜버리면서 수요를 잘라버리면서 이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는 부분은 사실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로 만들면서 인플레를 잡아버리는 전형적인 예전에 1980년대와 2000년대 이 IT 버블 때 이후에 어떤 썼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당분간은 우리 시장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뭐 우리 시장 비롯해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이 주식 시장이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앞서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베어마켓 랠리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자체를 사실은 뭐 2,700이다, 2,800이다, 나는 3,000이 가면 팔겠다라는 이런 생각들보다는 중간중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조금씩 해 주셔야지만이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베어마켓 랠리 이 장세 속에서 뭔가 버틸 수 있는 이 힘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요즘 그 뉴스, 경기 침체로 해가지고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그 소스들, 그러니까 다양한 그룹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을 자꾸 맞습니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뭐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미국의 경제학자들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 44%,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뭐 네. 이런 헤드라인 뉴스도 있고, 무슨 글로벌 기업 CEO들 750명한테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20%였나 그랬는데 지금 60%로 상승했다. 맞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외국의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도 리포트를 쓰면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확률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경착륙할 확률이 85% 이상 90%가 다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은 전반적인 어떤 대외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맞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우리가 거시경제 공부하면서 우리 오랫동안 그 방송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서 한 1년 반 전서부터 이렇게 방송 보신 분들은 홍익희 교수님하고 할 때 그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좀 체크했었는데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거는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는 수단이 거의 없다고 없습니다. 네, 없다고 했거든. 기대 심리를 잡을 방법이 없거든. 맞습니다. 진짜 경기 침체 말고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리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소비를 좀 줄입니다. 그리고 저축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건 맞췄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줄면 수요가 줄게 되게 되는 거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비용을 절감하고 구조조정에 임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당분간은 확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면서 유동성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랠리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확률이 좀 낮을 것 같고 다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이런 베어마켓 또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들이 나왔었을 때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좀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 침체가 와도,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로 경기 침체가 와도 이건 이제 다 시나리오니까. 그렇죠. 시나리오입니다. 그 분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기간이 좀 짧습니다. 것이다. 예. 잠깐 왜냐하면 경기 침체 왔다가. 그렇죠. 이게 의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침체를.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 이 각국 정부에서 글로벌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화폐량이라든지 통화량 자체가 그리고 지원금도 저희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 쓰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미국도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국민들은 이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어떤 이 사람들도 많거든요. 대부분 상위 이제 5% 같은 경우는 연금도 넣고 보험도 들어가고 이렇게 뭐 이 급여 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어떤 이 부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이제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고 이 일용직 근로자들도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축이라는 개념보다는 어찌됐든지 간에 거의 이제 소비를 위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그러한 어떤 미국 국민들조차도 이제 저축에 조금씩 늘려간 어떤 상황이라고 해요. 돈을 안 쓴다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근데 그게 의도적인 어떤 경기 침체, 이 연준에 의한 의도적인 경기 침체, 물가를 잡기 위한 의도적인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다만 미국 시장은 지금 고용은 안정 고용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로 인해서 올라와 있던 어떤 임금 자체는 한 번 오르면 내리진 않습니다. 임금은요. 그러면 이 의도적인 경기 침체가 결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플레를 잡고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 어떤 임금의 어떤 상승을 가지고 물가만 좀 낮아지고 뭔가 시장이 다시 정상화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는 수요가 더 급격하게 늘 수 있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 경기 침체의 기간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뭔가 정말 시장의 자연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연준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통화량을 흡수를 하고 시장에 좀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위축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팽창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준의 힘을 조금 지금은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뭐 예측을 조금만 해보자면 올해 하반기라든지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됐었을 때 상반기 중으로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면 연준이 한 기준금리를 3.5에서 4% 정도까지 올리고 다시 그때부터 0.25%씩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어떤 그런 이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틀리면 이제 바로 개미두목에서 개미지옥으로 강등당하는 거. 저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대세 상승장으로 갈 것 같다라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뭐 확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분들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뭐 앞날에 대해서 시나리오는 설정할 수 있으나 지금 계속 바뀌어가는 환경들 그렇죠? 연준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바뀌는 정책들 때문에 환경이 만약에 달라진다면 또 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빠르게 그러한 것들을 계속 캐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연준이 우리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연준이 정말 그걸 의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오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전략 이걸 빨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같이 한번 그 흐름을 타도록 한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위기나 또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나 IMF라든지 이런 어떤 이 일련의 시스템 리스크로 인한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경기 침체와는 좀 다르죠. 다르죠. 의도적인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의도적인 경기 침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지금 시장의 모습을 좀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하락세의 어떤 하락 장세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은 길어진다 뿐이지 추가적인 어떤 폭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왜냐하면 어쨌든 물가가 잡히는 게 좀 보이잖아요. WTI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급락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이 어떤 베어마켓 랠리 속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낼지 베어마켓 랠리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좋아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도 좀 잘 찾아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우리 준비했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이 추락이 된다. 그래서 지금 2,390만 원대라고 하는데 많이 내렸어요. 1억 간다는 거 막 저기 2만 달러도 깨졌죠. 비트코인이 미국 시장에서는 2만 달러도 깨졌고요. 지금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인플레가 꺼지는 상황이죠. 꺼지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 중에 하나도 비트코인, 또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부동산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 이 수도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좀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매물이 좀 나와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좀 금리가 올라가지고 좀 매물이 좀 나오려는 경향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지 간에 유동성이 좀 이 축소가 되면서 2015년도와 좀 비슷하죠. 급락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급락하는 거는 어쨌든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는 뭐 비트코인을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코인 시장에 이 발을 안 담그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주식시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어느 정도까지 더 하락을 하는지 이게 이제 이 시장의 어떤 뭐 바로미터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시장이 2위,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 칭찬을 했다. 이게 또 헤드카피에 나왔던데 그렇죠. 뉴스에. 이게 이거 뭐 좋아야 돼. 이거 뭐 이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점유율 격차가 너무 커요. 그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거의 이제 80% 가까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한 7%, 9%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무적인 거죠. 사실은 뭐 2%, 1%에서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고무적이고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전기차들이 미국 시장에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어떤 이 기술 격차라든지 테슬라의 어떤 이 플랫폼화 전략으로 좀 따라가려면 아직은 조금 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엔지니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엔지니어들인데 이 테슬라에 있는 이 수많은 어떤 기술자들은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IT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 그냥 철로 돼 있는 이 엔진으로 기름으로 굴러간 이 자동차를 컴퓨터화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더 현대차가 기술 격차를 테슬라가 줄이느냐, 그러면서 테슬라처럼 플랫폼화 하느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 아무리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이런 부분들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글로벌 1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삼성도 사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애플의 어떤 앱스토어처럼 뭔가 플랫폼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회사가 됐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향후에 가려고 하는 전기차로 인한 또 자율주행차로 인한 플랫폼화하는 어떤 이런 전략들을 현대차도 어느 만큼 쫓아가는지 따라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시고 점유율도 추가적으로 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현대차, 기아차는 충분히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누리호 21일 날 2차 발사를 하겠다. 다시 이제 결정이 됐죠? 네네. 뭐 장마로 인해서 날짜 변수인데 뭐 저는 이제 수요일 날 하나 시스템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뉴스가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좋은 뉴스였고 기도매매가 통했네. 기도매매가 좀 통했는데 발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어쨌든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그 종목들은 상관 아닙니다. 방산 관련돼서 실적이 나아지는 부분들에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덮어진다고 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빠졌었을 때 매수를 좀 한번 해본 거고요. 만약에 21일에 발사가 성공한다고 했었을 때는 뭐 추가적인 어떤 이 상승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노릴 수 있는.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대표님과. 시장에 단기 매매가 자신이 없고 아직 주식시장에 대해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 한번 보시고 이런 뉴스에는 사야 되는구나. 또 이런 뉴스에는 팔아야 되는구나. 라고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기회에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본다기보다는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한번 보시면서 이 회사가 우주항공으로는 실제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네. 실제로 돈 버는 거는 방산이라든지 미사일 로켓 팔아서 외국에 돈을 많이 버네. 라는 부분도 확인을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혹시라도 누리호 발사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21일. 실패했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빠졌었을 때는 그때는 장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또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주도주 나폭과대님 금요일 날 방산주 추매했다고 말씀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만약에 이제 장이 오른다 그 말씀은 네. 그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좀 오른다. 그러면 그걸 좀 오늘 따라 사기는 부담스럽죠. 그냥 이런 그렇죠.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해보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우주항공 관련 테마로만 너무 엮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근데 그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장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만든 관습인지 아니면 증권사의 장사 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테마라는 이름하에 자꾸 주식들을 자꾸 몰아넣죠. 네, 몰아넣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방산주, 지금 좋을 거야. 막 여기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의심해야 될 거. 방산주가 정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대로 증권사의 리포트대로 방산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무기 수출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거 자체를 한번 근본적으로 의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수출의 어떤 규모 자체가 사실은 이제 몇백억 단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어떤 회사들이 동남아 국가라든지 또는 이 중동의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수출을 하는 어떤 규모 자체가 이제는 수천억 단위, 수조 원대 단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향후 2년, 3년치의 어떤 이 일감들을 미리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도 보시면 여기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2019년도부터 영업이익이 1,60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20년에 2,400억, 작년에 3,800억, 올해 3,700억인데 요거 5,000억까지 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이미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은 연간으로 봤었을 때 실적이 그렇게 확 튀진 않아요. 17, 18년도만 보더라도 800억 했다 500억 했다가 들쑥날쑥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던 회사들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진짜로 얘네들이 수출도 하고 그 물량들이 늘어났고 그 일감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조금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러한 식으로 뭔가 자꾸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디램 가격이 4개월 만에 하락했다. 네. 이건 또 안 좋은 뉴스예요. 네, 요것도 이제 좀 확인을 해보시면 DDR4 가격이 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대만 쪽에 그 어떤 그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많이 대만 나오고. 쪽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경기 불황의 수요가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DDR4에서 5로 바뀌는 과도기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갤럭시 21이 나오고 나서 22가 나왔어요. 그러면 21의 가격은 올라갑니까? 빠지잖아요. 21은 거의 공짜로 줍니다. 22는 이제 뭐 제가 다 봤지만 22가 나오고 23이 나오면 또 22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처럼 DDR4의 어떤 그 공정의 뭐라 그래야 되나? 공정 자체를 조금 줄여가고 있고 DDR5가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서버라든지 또는 PC라든지 이런 부분에 채택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기존의 DDR4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 거고 삼성전자에서 공정 자체도 줄여놓고 DDR4 생산을 좀 이제 조금 줄여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불황에 의한 수요가 줄어서라기보다는 공정의 어떤 이 변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DR4의 가격이 빠지는 거지 DDR5가 지금 막 가격이 막 들쑥날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DDR5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DDR4의 어떤 공정이 확 더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DDR4의 가격이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DDR5를 살 수 있을 만한 컴퓨터 사양이 안 돼요. 네. 그러면 DDR4를 다시 사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없어요, 시장에. 물건을 많이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었을 때는 경기 불황에 의한 수요라기보다는 향후 DDR5로 바뀌는 거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의 기다리고 있는 심리? 뭐 지금 당장에 나 DDR4 바꾸기보다는 나 나중에 5로 바꿀래?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에 큰 기스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는 조금 기스라니. 삼성전자 실적에 큰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이슈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슬아슬해요. 금방 저 개미적으로 강등당할 것 같아. 아직 언어에 대한 어떤 순화를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매사기도 나오는데 뭐. 애니멀 스피릿. 영어 써도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고요. 장시영 차장님은 내일 저녁 10시죠? 네네. 찐시황에서 네네, 또 내일 시장,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이야기 또 네,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하도록 다음에 하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